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바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뒤쪽 편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앞전에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캐릭터를 가지고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굿즈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동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소개, 제품에 대한 소개들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캐릭터가 뭐 동료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세배하는 법을 알려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동영상들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동영상을 같이 시청해 볼까요? 네, 혹시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캐릭터 너무 귀엽죠? 저희도 이 캐릭터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 그리고 소비자와 할 수 있는 소통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진 강점이 디자인이라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반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파파주스라는 제품 외에도 뭐 수출용 제품이라든지 이제 뭐 착즙 주스, 젤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 라인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성인 브랜드라는 것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성인 전용 브랜드. 그래서 성인 전용 브랜드는 이제 출시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틈새를 들어가서 점점 틈새를 넓히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제품들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주기도 해요. 지금 현대랑 진행하고 있는 거는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역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2차 가공품으로 개발을 해서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해주고 전국 현대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백화점 식품관인데요. 여기 가시면 산들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 2차 가공품들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음료로는 6종이 출시가 됐고 뭐 복숭아 병조림이나 잼 이런 식으로 라인업들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갤러리아의 고메이 494라고 하는 곳에는 프리미엄 착즙 주스를 납품을 합니다.
쉽게 먹기 힘든 과일들을 이제 착즙을 해서 하는데요. 뭐 보시면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뭐 레드향이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과일들을 가지고 착즙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많이 느끼는 거는 도전과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창업을 하게 되면 아이템이라는 걸 맨 처음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템을 선정하고 나서 회사가 성장을 해나가게 되면 이 아이템이라는 것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해서 뭔가 사업들을 넓혀나가고 새로운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예시로 적정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라는 엄청 큰 회사도 처음 시작은 쌀상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보시면 삼성이 엄청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이런 것처럼 적재적소의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회사는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은 건강한 걸 맛있게 그리고 파파주스라는 제품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R&D 파트, 그 제품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파트죠. 그리고 제조 생산,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역, 그리고 우리 제품을 수출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재료들이 있으면 수입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이 이렇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나 연구실, 뭐 실험실 이렇게 공장들이 있고요. 저희는 유아에서 시작했지만 청소년, 성인, 실버까지 해서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 저희 프레시벨이 이제 끊임없이 섭취하실 수 있게끔, 프레시벨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최종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시벨은 새로운 식물화를 창출하고 인류의 건강에 공헌한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은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창업을 실제로 마음속으로 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난 창업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창업이란 거를 하고 뭐 창업이 됐든 창업이 아니든 간에 뭔가 내가 후배한테, 만약에 후배들을 만난다면 우리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웍스라는 여자분이 계신데요. 이 여자분은 아빠한테 끊임없이 머리가 안 좋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넌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넌 성공을 하지 못해.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정말 재능이 없나 봐. 난 그래서 성공을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빠까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좌절을 하거나 뭔가 실망을 하고 뭔가 도전하지 않을 텐데, 이 여성분은 달랐어요. 이분은 뭔가 그 말에 반박을 하고 싶었대요. 아빠가 틀렸어요. 머리가 좋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뭐 너무 시간 낭비야, 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건 너무 뭐 비효율적이야, 이런 비판들을 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꼭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냈고, 전 세계에 단 20명의 천재들만 받는 상인 메가더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실험자들을 모아놓고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뛰게 합니다. 한 5분 동안을 뛰게 하고 5분 뒤에 러닝머신 멈추고 다들 헤어져요. 실험이 그게 다예요. 근데 본격적인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게 됩니다. 40년 정도간의 이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20대 실험을 했으니까 40년 뒤에 한 60대쯤 됐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뭐 커리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역학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직업이랑 연봉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과 실험 결과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뭐 재능 때문일 거다, 남들보다 IQ가 높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분이 찾은 공통점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그릿 점수라는 건데요. 그릿이라고 하니까 조금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한국말로 하면 뒷심입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그릿이라는 게 한계에 다 달았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이나 목표 지향성을 표현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뒷심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그릿 점수가 높더라라는 건데요.
체력의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내지 두세 발자국이라도 더 내딛는 사람들이 성공도 확률이 더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걸 밝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업을 해보니까요, 창업을 해보니까요, 맨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문제점들에 부딪힙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것도 사실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짰어요. 그러면 그 전략대로 해서 이게 이제 뭐 하나둘씩 리스크들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내가 이 앞에 문제점이 생겨서 이걸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점이 내 앞에 있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 모든 것은 과정이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전하는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라는 이런 사명감을 통해서 더욱더 장애물들에 대한 극복, 그리고 저희 마음에 대한 단련, 그리고 실행,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아마 창업하시는 분한테만 국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실 테지만 어떤 공통적으로 장애물들은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때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에 달성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과정이고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거. 사실 제가 알게 된 사례 중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하나는 기우제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기우제가 비가 오길 바라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낸다고 과연 하늘에서 비가 올까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게 기우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되게 우리나라 마케팅에서 되게 한 획을 그으신 분이 계세요. 뭐 되게 다양한 제품들도 많이 개발하시고 히트한 제품들도 많이 개발하셨는데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나야, 난 내가 마음먹은 것 중에 안 된 게 한 개도 없어. 왜 그런 줄 아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될 때까지 하시니까 그렇죠.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그래요. 근데 뭐 꼭 모든 걸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얻는 가치라거나 방향성 내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이것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이뤄가다 보면 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뭐 R&D 기업도 있고요, 뭐 생산도 하고요, 유통도 하고 수출도 해요 라고 했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도 막막한 일이었어요. 우리 제품을 팔아줄 곳이나 있을까? 내가 어머니들한테 이런 제품을 뭔가 어머니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실 수 있을까? 대형마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좋은 제품을 만들자, 그리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을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수출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보고 다른 회사에서 너네처럼 좋은 제품을 만들어줘 라고 의뢰도 들어오게 되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설정하실 때 너무 높게 어마어마한 걸 설정하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잘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를 하시다 보면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 요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또 이런 목표를 가져야겠다. 그러면 앞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목표겠죠? 그럼 이걸 또 달성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시야가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또 이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그러면 또 그걸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달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부분은 정말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이걸 보고 어떤 영감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참 도움이 됐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울림이나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교시도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